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글은 어제 그리고 방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첫 출근길에 아무리 짧게 오간 황망한 얘기였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오케이 마린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긴 봤지만 그나저나 아이팟이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 여러분 그 게시판을 차근히 못 살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전화기에 있는 청취자 게시판 하나씩만 보이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 기자 이렇게 물으니까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말이 됩니까?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도 훨씬 넘는데요. 정치부 기자, 데스크 부국장, 전문기자, 대기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 출신인데 재단 이사장인 김기춘의 영향은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써온 치우친 칼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얘기할 시간 없다. 현직 주필이었다면 이번 총리 인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라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기자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군요. 그랬더니 문 총리 지명자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여기까지가 기자들과 오간 문답이고요.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아무리 정식 인터뷰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도 전직 언론인이 기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실소를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통과 통합을 위한 인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느낌을 달아주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행간 이재호 친이계 좌장이라고 하죠. 한때는 진보당에서 시작해서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여당으로 갔고 지금 중진인데 어제 서청원 의원의 당대표 출정식에 가서 작정하고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기사 우선 한 대목 먼저 들으시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10일 당청 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그동안 당을 종부리듯 했는데 이번 7.14 전당대회가 그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예친 이명박계 좌장이자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가개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개조가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적폐와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할 곳이 바로 당이라면서 당 지도부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해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네, 여기에 토달거나 이의 제기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 보고 있는 양반이 명확하게 시국 분석하고 민심의 소재 정확히 짚고 있는 양반이 왜 이명박 정권 때는 그렇게 답답한 소리들을 했는지 억지 부렸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숙제들 중에 상당 부분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 또 적폐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그늘 이런 것들이 물론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5.16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 선글라스를 끼고 왼쪽에 김정필, 오른쪽에 차지철 대위를 대동하고 한강 다리를 넘어서 현장을 지휘하던 박정희 소장의 그 사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후로 공화당 정권, 그게 민자당, 민정당 이렇게 쭉 흘러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다 형성된 것들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된 건 많죠. 네. IMF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경제가 한번 커다랗게 변한 점은 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해소되지 못하는 것들, 뭐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비주류의 좌장으로서 그냥 트위터나 뭐 서청원 이런 행사에서 그냥 한마디씩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럴 거면 자기의 이름 석자를 걸고 또는 선수, 그러니까 뭐 상당하죠. 이분이 한 4선쯤 되나요? 정말 중진이라면 이럴 때 아주 대차게 당 안에서 확실한 브레이크를 밟을 땐 밟고 쓴소리를 할 때는 하고,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일방통행식 여론과 질주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그래야 중진 이재호의 가치와 존재감,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내 가만히 있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 은평 지역구는 잘 챙기고 그러는 것은 그냥 초선이나 재선들이 할 일이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국사를 논해야 하는 것이고, 한때 민중당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단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고 공사석에서 말을 해오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몸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서청원 의원이 저기 나간다고 하니까 축사 겸해서 와서 그냥 한풀이 하듯, 또는 소방 맞은 며느리가 대청 친정 집에 와가지고 대청마루에 퍼질러 앉아서 치마 풀어 헤치고 뭐라 그럽니까? 옷고름으로 눈물 찍어 내려가면서 그냥 한바탕 소락벤이 울어 제끼는 듯한 그런 방통, 그런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당내에서 당내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본적으로는 애정어린 비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저 한 대목 더 들으시죠. 이 의원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서류를 조작했어도 당은 국정원장 물러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실장이나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고 새 사람으로 꾸려야 하는데도 당은 뭐 했느냐고 꼬집었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당에서 선방선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아주 실패했다고 본다면서 부산, 대구 등 영남에서는 기반이 잠식당하고 있고 충청권은 야당에 다 넘어갔다. 수도권도 위기라고 지적했다. 네, 이 분석 역시 동의하지 않을 턱이 없죠. 아주 명확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무엇을 현실 정세 판단을 뭘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팩트를 바라보는 눈은 의외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창조적이고 역발상적인 희한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느 특정 정당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바뀌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과 당, 그리고 정부,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띄워주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고, 그가 이런 말을 그냥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개파도 거의 이렇게 조각조각 나버린 개파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른, 그러니까 장조를 다 잃은 장수, 혼자 남은 장수여서 처연하고 씁쓸음하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되 그럴수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요. 현재 당 내에서의 지위, 최고위원이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마케팅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더군요. 어제. 국민의 눈물을 대통령이 닦아줘야지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란 말이냐. 당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데 어쩌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쏙 빼서 잘 하셨는지요.
과연 이재호는 이재호입니다만 옛날의 이재호,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이재호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중진급의 그냥 굵은 왕소금 한 알이 아니라 이런 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리적 개혁파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갖습니다. 네, 6시 37분 들어가니까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행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